갑은 을에게 골동품을 매도하고 자기는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매매 계약 약정에 따라서 이제 자기는 이쪽이 매도인이고 이쪽이 매수인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골동품을 재산권을 이전했으니까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금을 못 받고 있어서 X가 Y를 상대로 갑을로 돼 있어요? XY로 돼 있어요?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을이 대금을 안 주고 버티는 것은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는 거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나 줬으니까 받아야겠다라는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만약에 네 말과 내 말에 있어서 나는 계약이 뭐 중간에 무효적인 이런 상황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약 네 말대로 계약이 없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그럼 뭐는 돌려줘야 되냐면 이미 건넨 넘겨준 골동품을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주의적으로 내세운 것은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내세웠고 예비적으로 내세운 것은 계약이 무효로 돼서 인도했던 골동품을 반환받겠다는 청구를 한 절차에 묶은 거예요. 한 절차에. 만약에 이 경우는 아주 제일 원시적으로 소송한다면 일단 위에 소송만 냈다가 법원이 계약이 다른 쟁점이 없다면 계약이 유효하면 갑의 손을 들어줄 거고 다른 쟁점이 없다면 만약 을의 주장처럼 계약이 무효라면 을의 손을 들어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을이 이기고 갑이 진 다음에 갑이 두 번째로 이제 계약이 무효니까 그럼 골동품 원상회복시켜라 라는 소송을 별도로 내는 것은 상관없어요. 기판력에 걸리지도 않고 해서 상관이 없는데 중복재소에 걸리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데 중복재소나 기판력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틀려요. 하나는 계약이 유효한 걸 전제로 하는 거고 하나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데 근데 이걸 한 절차에 아예 일단 내세운 거가 받아주면 좋은데 혹시 거기서 실패할 걸 대비해서 또 하나 내세웠는데 이거를 양립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양립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는 계약이 유효한 거고 하나는 계약이 무효인 거니까 그걸 동시에 주장하려면 같은 절차에서 한 입으로 말하려면 이게 양립을 할 수 없으니까 순서를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그래서 그 우선적인 순서를 정해서 청구를 하는 것을 객관적, 대상은 객관적인데 병합인데 그것을 예비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청구를 지금 X측에서 걸어 놓은 거예요. 예비적인 것은 순서를 자기가 주의적으로 내세운 것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적 병합의 용어구사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선적으로 주의적으로 내세운 것이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구사하는 거 알겠어요? 먼저 내세운 것이 인용되면 예비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이 원고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인용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인용되면 이제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인 것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인용되지 않는다면 주의적인 것에서 깨지면 밑으로 내려가 달라. 예비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라고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구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그 전제는 양립할 수 있으면 굳이 순서 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무슨 문제까지 가냐면 양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순서 정해서 낼 수 있는 거가 허용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전제는 부득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제일 부득이한 경우는 그냥 툭 하나만 던져놓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시작해서 또 한번 전개하면 되는데 그거는 또 너무 번잡하고 따로따로 또 한 번 하는 꼴이 되니까 아예 한 절차에 서고 한 절차에 서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판사 입장에서도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전제로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쟁점이 없다면 이게 무효로서 유효면 X손을 들어줄 텐데, 갑의 손을 들어줄 텐데, 무효니까 주의적인 것은 손을 못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쟁점이 없으면 무효면 원상회복으로 골동품을 찾아올 수 있는 것에서는 갑의 손을 들어줄 수 있으니까 판사도 한 입으로 이렇게 말하다가 또 이렇게 말하고는 하면 안 돼요. 모순 없이 유효면 유효 쪽으로, 무효면 무효 쪽으로 해서 두 판단이 한쪽으로 이렇게 정합성 있게 나오는 거지. 이 판사가 요거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하면서 갑의 청구를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또 여기 와서는 오히려 또 유효인 듯한 얘기를 하면서 안 받아주면 갑이 또 석궁 표시, 석궁 들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유효가 아니라면 밑에서 무효인 걸 전제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그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법원에서 할 때는 뭐 그렇게 각각 나와도 돼요. 그게 엇박자가 나도 되는데, 지금은 판단자는 지금 동일한 법원이고 당사자도 동일한 법정서, 다만 사건을 두 개 놓고 얘기하는 꼴이 되지만 주의적 예비적인 것으로 엮여 있고, 그 말은 엇박자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동일한 법원의 판사가 두 당사가 동일하면서 사건만 지금 두 개이지만 그 사건의 쟁점이 계약의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에 연관이 되면서 엇박자가 나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엇박자가 나면 이상하죠. 여기서 유효가 아니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무효인 걸 전제로 판단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서는 또 거꾸로 뭐 여기서는 또 유효인 걸 전제로 어떤 판단을 한다면 그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서로 관련을 갖고 있는 대상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객관적 예비적 병합은 용성호 일부 청구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5분간 얘기했는데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하면 아니지. 그냥 그렇게 느낀 대로 불가능한가. 내가 무슨 반전이 있을 거인 뭐 그것도 그런 질문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반전 없어. 그냥 그 설명대로야. 하면 안 된다야.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봅시다. 그런 상황을 해봐요. 갑은 판결에 대해서 전부, 잠깐, 법원은 골동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무효를 이유로 한 골동품의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실제 상황은 조금 내가 더 문제를 찬찬히 안 읽었는데, 처음부터 냈을 때를 고유예라는 말을 써요.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냈을 때. 근데 후발적으로 추가하는 일 청구만 내다가 상황 보니까 이게 유효 무효가 조금 심각하게 다루어지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는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대금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공방이 좀 예사롭지 않으니까, 혹시 몰라서 불안하니까 그 소송에 예비적으로 만약 네 말대로 무효로 흘러갈 것 같으면 내가 넘겨줬던 골동품을 원상회복 받겠다, 반환받겠다, 이런 걸 도중에 붙였다예요. 그러니까 도중에도 가능해요. 항소심에서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원시적으로 후발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처음부터 두 개의 청구를 단순 병합이라든지 예비적 병합이라든지, 지금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선택적 병합이라든지 해서 내는 것이 이제 고유의 어떤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일단 청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붙이면서, 후발적으로 붙이면서 추가하면서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이 것인데, 후발적으로 추가해서 예비적 부분을 붙였는데 왜 그럼 법원이 판단을 안 했느냐라는 상황을 왜 이렇게 세팅을 했냐면, 처음부터 나왔을 때는 법원이 아무리 시험 문제로 지금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것도 좀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냈을 때는 처음부터 의식했으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도중에 들어오면 법원도 이게 처음 것만 좀 생각하다가 이 들어온 거를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도중에 들어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안 했다. 그러면 원래대로의 이론대로라면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쟁점 없으면 보통 예비적이 받아진다든지 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예비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런 판결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용성호가 일부 판결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만약 일부 판결이 되면 어떻게 했었으면 되나? 일부 판결이 됐는데 법원이 의식적으로 한 거야, 아닌 거야? 법원이 의식적으로 한 거가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일부 판결을 그럼 지금 실수한 거지, 어떻게 본다면.
잔 부분에 대한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면 잔부 부분에 대해서 일부 판결이 가능하다면 일부 청구가 아니라 일부 판결이 가능하다면 중간에 또 일부 청구라는 말이 내가 입에서 나와버리니까 조금 더 설명한다면 아까 일부 인용 판결 한번 일부자 들어간 거 했는데 이번 일부 청구는 뭐냐면 원고가 1억 원 받을 거 있는데 지금 무언가 이유 때문에 7천만 원만 청구할 때 이런 것을 일부 청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청구는 이제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니까 뭐 의도적으로 일부 판결을 한다든지 또는 잘못해서 일부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는 그 속성상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판결 할 수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한 파트만 판결이 나온 꼴이 되잖아요. 주의적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으면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뭔가 미스가 나왔는데 이것을 일부 판결이 가능하다면 아까 그림 그렸다 지웠는데 재판이 누락됐으니까 잔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판결해주면 돼요. 만약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일부 판결, 잔부 판결이고 미스해서 했을 때는 누락됐으니까 추가 판결이란 개념인데 이 경우는 할 수 없는 케이스니까 그런 재판의 누락에 따른 추가 판결로 갈 수가 없고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상소로 해서 상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예비적 부분까지 끌고 들어가는 어떤 판결을 해줘야 돼요.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역전돼서 주의적 부분을 받아준다면 예비적 부분 판단할 필요 없는 거고 지금 1심이 어떻게 나왔어요?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여주면서 잘된 재판이면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갖다가 추가 판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추가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전체 2번은 없는 2번 판단이 없는 2번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는 이게 전체적으로 상소가 돼서 상소심에서 이걸 취소하고 뭔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상소심은 오히려 주의적을 인용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때는 예비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의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니까. 그런데 1심과 마찬가지로 주의적 부분을 못 받아들여 주겠다면 항소심에서는 이제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을 하는 게 나와야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1심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재판의 누락으로 봐서 추가 판결로 할 게 아니라 상소를 해서 취소시키고 그것에 따른 판결을 해줘야 된다. 만약 확정됐으면 재심에 있어서 재심의 451조의 1항의 9호의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용어를 여기서 구별해야 돼요. 재판의 누락은 이 쪼갤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일부분이 판단이 안 된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일부분 재판의 단위로서. 근데 쪼갤 수 없는 것은 재판의 누락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쪼갤 수 없으니까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취급해서 판단이 누락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판단이. 쪼갤 수 있다면 재판이 누락됐다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지금 복수의 청구이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관련성으로 막 엉켜있기 때문에 큰 걸 한 덩어리로 봐서 재판이 누락됐다는 용어를 안 쓰고 판단이 누락됐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상소나 재심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데 기존의 그런 판례가 조금 혼선이 있고 또 이거와 유사한 또 선택적 병합이라는 게 하나 있어서 선택적 병합에서도 또 조금 혼선이 있었고 했는데 현재 입장은 단순한 객관적 병합의 경우는 일부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 김정길 네. 일부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 단순 병합의 경우는 이런 식의 일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지만 단순 병합의 경우야 이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취급이랄까 처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해야 돼? 단순 병합의 경우인데 1회 청구에 대한 판단 나왔는데 2회 판단의 경우는 법원이 미싱을 했어. 추가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재판의 누락 개념을 써도 돼. 단순 병합은. 그 전제는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해줄 수 있는 성질의 병합이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잔부 판결로 가면 되고 지금 미스를 했을 때는 재판의 누락으로 가서
추가 판결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항소한다는 개념이 없이 뭐야? 그 부분은 1심 법원이 추가로 해주면 돼. 이미 헌 거는 헌 것대로. 그러니까 말만 하나는 잠부 판결이고 하나는 추가 판결이지만 일부 판결이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했을 때는 잠부 판결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게 그걸 미스할 때는 추가 판결로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 신급서 해주는 거지. 거기서 마저 마무리를 해주는 거지. 못 해줬던 부분을. 그런데 이게 얽히고 설킨 예비적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소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상소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 판례가 그렇게 해서 2000년 판결이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전원합의체로서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일부 판결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재판의 탄루처럼 취급할 게 아니라 판단의 누락으로 취급해서 상소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00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는 그 예비적 병합의 속성상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 어떤 청구에 있어서 불가분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일부 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의 기각만으로 그쳤을 때 그것을 일부 판결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판단의 누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누락으로 해서 상소 만약 확정됐다면 재심 451조 1항 9호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소로 다퉈라. 그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항소를 해서 지금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항소하면서 만약에 주의적으로 내세운 게 인용되느냐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에 가지고 항소심에서 계속 그런 거를 따졌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1심에서 주의적 부분만 나온 것만 갖고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대로 그 판결은 확정이 됐어요. 그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가령 위 일과 달리 갑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어요.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어요. 그런 상태에서 별도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골동품의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별도의 청구는 허용되는가의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확정이 됐으니까 기판력 같은 게 생기는데 지금 말한 대로 구제를 받으려면 상소를 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 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따졌었어야 되는데 그런 루트에 대해서 그냥 주의적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안 하고 그냥 그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애초에 자기가 청구했던 것은 예비적 청구도 내세웠던 청구가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게 쪼개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그렇게 내는 바람에 그 큰 의미의 한 덩어리 속에 예비적 부분이 이미 어찌됐든 자기가 항소를 하면서 계속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그냥 큰 덩어리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놔둔 채 안 되겠다 해서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소송을 냈어요. 별도로. 그럼 일단 확정된 판결이니까 기판력적인 상황이 이 경우에 재심에 의해서 아까 451조 1항 9호에 의해서 재심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별도로 낸 것에 대해서 판례가 냉정하게 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예비적 부분을 별도로 낸 것에 대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기존 소송에서 항소, 상소 이런 것으로 구제를 받는 길이 더 용이하고 간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언가 이유 때문에 그대로 더 따지지 않음으로써 확정시켜 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별도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하려면 이미 확정됐을 때는 굳이 하려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켜서 그 큰 덩어리로 예비적 부분에 대한 그런 게 포함되어 있던 큰 덩어리의 그 사건을 취소시켜 놓고 하면 모를까. 그게 그냥 놔둔 채 되면 두 번째 소송은 기판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지금 실무는 판례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가 기판력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일단 기판력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판력으로 걸지는 않았어요.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일단 확정됐으니까 큰 덩어리로 그 예비적 부분에 있는 것까지 판단은 없었지만 원고가 내세웠던 그 청구의 큰 덩어리로 뭔가 그게 내재돼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확정이 됐으니까 기판력이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기판력이 걸리는 건 아니라고는 해서 숨통을 터주는 것처럼 하다가 그걸로는 안 걸었어요. 왜냐면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큰 덩어리로는 내재되어 있지만 판단은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비적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으니까 기판력은 걸리지 않는다라고까지는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 만약 굳이 막 그것 기판력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제일 확실하게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엎질러진 물로 해서 하려면 재심에 의해서 취소시킬 수는 있어요. 재심에 의해서 아까 판단 누락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았는데 기판력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라고 지금 2002년도 판례가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판례가 그런데 뭔가 숨통을 터질 것 같이 하면서도 그렇지만 기판력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는 게 좀 더 그 기존 소송에서 상소 등으로 구제를 받는 게 나을 뻔한 거를 굳이 여기 왜 다시 내느냐 해서 권리보호, 소의 이익의 측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는 식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625면 교재를 보면 기판력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 예비적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으므로 기판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는 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권리보호 요건,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부분에서는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소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례에 항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조금 법원이 100% 얘기했다가 혹시 해서 그냥 빠져나갈 이런 문구로 쓰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판례가 2002년 판례가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2년 판례가 하나 여기서 등장하고 가로 1번에서는 예비적 병합에서 일부 판결이 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실제 누락된 부분의 취급에 대해서 판례가 나오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선택적 병합도 같은 논리예요. 일부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누락으로 하지 않고 상소에서 구제받아야 된다는 게 선택적 병합에 관해서는 98년도인가의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적 병합이 98년 판례인가요? 선택적 병합에 관한 거는 628면에서 9면에 연습 문제로 가 있는 거에 보면 98년 판례가 통설과 마찬가지로 판례가 628면 하단에서 629면 상단부까지가 해설인데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도 이 예비적 병합의 경우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한다면 어떻게 돼요? 단순 병합의 경우는 일부 판결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잠부 판결로 나오는 거고 미스했을 때는 재판의 누락으로 추가 판결해주면 된다. 반면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은 속성상 일부 판결을 해줄 수 없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판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재판의 누락으로 보지 않고 판단의 누락으로 해서 상소 재심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구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따로 냈을 때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걸리지는 않지만 권리보호 내지는 소외이익이 없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게 또 2002년도 판례이다. 되겠어요? 정리하면 그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질문. 아까 말씀하신 예비적 청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표시된 그 큰 덩어리는 확정됐는데 또 정확히 말하면 그 부분 판단이 없으니까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도 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기판력은 없다고 본 거죠. 2002년 판례가. 그런 논리.
숨어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사건으로는 들어가 있긴 한데 판단이 없었던 거지, 판단.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소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입장들은. 그걸 별도로 내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되겠어요? 그 다음. 질문에 여왕해봐. 질문에 여왕. Endless question. 이렇게 해서 질문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좋아서 얘기해 준 거야. 아니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이 됐을 때 항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소를 하는 걸로 무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항소 기간이 끝나서 확정 판결을 보고 나면 그때는 재심밖에 그때가 결국 안 된다는 그래. 여기 재심에 관한 거는 연습체 고디에 이렇게 중간 추가 참고로 뭔가 써놨을 거예요. 그 본문 어딘가 보면 재심으로 처리할 수는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 어디냐면 626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추가 설명이. 그 다음. 그러면 620명에 나온 거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이런 걸 지적을 안 했으면 재심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위법 사유 지적, 그러니까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위법 사유 지적을 안 했으면 재심이 안 되는 거죠. 지적하였음에도 지금 요 경우는 그때 의법 사유를 지적하였음에도 요 부분 그게 혹시 의미가 있으려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시 또 수요일 날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또 재심의 보충성이라고 그래서 451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은 이게 재심까지 갔다는 것은 확정이 된 건데 상소 같은 걸 펼치면서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안 오고 나서 이제 따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원리가 하나 있어. 재심의 보충성. 그러니까 요 문장을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재심의 보충성이라고 그래서 그럼 대부분 재심 사유는 의식적으로 주장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요 문장과 혹시 관련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지적하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살리려면 지적해서 따졌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거를 갖다가 자기가 사유가 그런 게 문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단계는 안 따지다가 재심으로서 따지려고 하면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것을 재심의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소의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걸 적극적으로 따질 수 있음에도 안 따져 놓다가 이제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재심으로서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할 때 그게 재심의 보충성 때문에 재심의 보충성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그래서 그 문장을 혹시 위법 사유를 지적하였음에도 이 경우는 지적했으니까 그때 뭔가 따지긴 했는데 또 판단을 못 받았으니까 뭐 이런 보충성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어떤 의미냐라고 관련해서 설명을 추가해 준다면 혹시 지적해서 따졌었어야 되는데 안 따지다가 이제 와서 재심으로 따지는 게 혹시 보충성에 문제될 여지는 있다. 이런 거. 본격 판례적인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 다음. 또 열심히 하세요. 수고했어요.